매주 월요일 주요 스포츠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2부 스포츠 하이라이트 전남일보 취재 2부 한규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셨을 밖에 없는 게 광주FC가 창단 첫 해외 원정을 갔다 왔고 또 승전보까지 올렸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네, 지난주 화요일인데요. 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의 토도로키 스타디움에서 가와사키 프론탈레와 2024-2025 AFC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리그 스테이지 2차전을 치른 광주FC입니다. 앞서 한가위에 열렸던 요코하마 F마리노스와 1차전에서 7대3 대승을 거두면서 이번 경기도 기대감이 굉장히 컸는데요. 네. 좀 이 기대감에 완벽하게 보답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대0 신승을 거뒀는데요. 전반 18분에 신창무 선수가 중원에서 가와사키의 전개를 끊어낸 뒤에 전진 패스를 투입을 했습니다. 이 김진호 선수가 이 공을 받으려고 돌아서는데 세사르 하이다르 선수의 푸싱 파울이 나오면서 페널티킥이 지적이 됐고요. 자시르 아사니 선수가 키커로 나서서 침착하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선제골 겸 결승골이 됐습니다. 네. 광주FC가 리그 스테이지 2전 전승, 승점 6점을 기록했는데요. 네.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2전 전승을 기록한 팀이 되면서 단독 선두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가와사키에서 돌아와서 리그 경기에서도 승전보를 올렸죠. 네, 어제죠. 안방에서 FC 서울과 K리그 1 정규 라운드 최종전을 치렀습니다. 33라운드 경기였는데요. 네. 3대1로 아주 통쾌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양팀 모두 전반전에는 득점포를 가동하지 못했는데요. 광주가 후반 28분에 허율 선수 그리고 후반 34분에 이건희 선수의 득점포를 앞세워서 2대0으로 앞서갔습니다. 하지만 서울이 만만치 않은 상대였는데요. 후반 39분에 제시 링가드 선수의 만회골로 2대1 추격을 해왔는데 광주FC가 후반 추가 시간 7분에 자시르 아스라니 선수의 쐐기골까지 터뜨리면서 3대1 승리를 완성지었습니다. 이 정규 라운드에서 14승 1무 18패 승점 43점을 기록하면서 7위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네. 이제는 7위부터 12위까지 속하게 되는 파이널 B그룹에서 잔류를 확정짓기 위한 파이널 라운드 5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이 12위는 다이렉트 강등을 당하고 10위와 11위가 승강 플레이오프에 나서기 때문에 최소 9위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일단 현재 10위인 전북현대모터스와 승점 6점 2경기 차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파이널 라운드 5경기에서 2승 정도를 확보하면 9위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파이널 라운드는 이번 주가 A매치 휴식기이기 때문에 다음 주말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일정은 아마 이번 주 중에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연승해서 분위기 좋은데 비보도 전해졌어요. 네, 이 광주FC가 아시안 무대에서 창단 첫 도전임에도 불구하고 개막 2연승을 달리면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네. 이 충분히 흥행 열풍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정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네. 구단 측 공식 발표가 있었는데요. 오는 22일로 예정된 조호르 다룰 탁짐 FC와 리그 스테이지 3차전이 광주 월드컵 경기장이 아니라 용인 미르 스타디움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아니, 굉장히 의아한데 왜 광주가 아니고 경기도 용인십니까? 이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용인 미르 스타디움까지 거리가 270km 정도 되고요. 3시간가량이 걸리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이곳에서 광주FC가 홈 경기를 개최하게 됐는데 그 원인이 광주 월드컵 경기장의 잔디 때문입니다. 이 광주 월드컵 경기장은 현재 광주광역시 체육회가 관리 주체로 되어 있는데요. 네. 한가위에 열렸던 요코하마전 당시에 이곳저곳에서 흙이 드러나고 생모래를 뿌리는 흔적이 나타나서 잔디 상태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상대팀인 요코하마 선수단과 코칭 스태프도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했고요. 결국 아시아 축구연맹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 당시 경기감독관이 잔디 상태에 대해서 우려가 담긴 보고서를 제출했고 AFC가 이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대체구장 교체를 요청을 했고요.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광주 월드컵 경기장을 제외하면 대체구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이 국제 경기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관람석 규모나 조명탑 조도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나주 종합스포츠파크, 목포 종합경기장, 그리고 순천 팔마 종합운동장 등이 기준에 미달되는 상황이었고요. 유일하게 가능했던 광양 축구전용구장 같은 경우에는 잔디가 지금 전염병에 걸린 상황이어서
광주 월드컵 경기장하고 크게 상황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 근거리를 찾으려면 전주 월드컵 경기장이나 대전 월드컵 경기장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두 구장을 사용하는 팀이 파이널에 비해서 강등 경쟁을 펼치고 있다 보니까 협조 요청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전라도와 충청도를 벗어나서 경기도와 경상도까지 알아보게 됐는데 용인 미르 스타디움이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로 남으면서 낙점이 됐습니다. 아니 이게 잔디 때문에 이제 개최권이 박탈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건지 왜 그렇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이 한가위에 리그 스테이지 1차전 치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개막을 2달 정도 앞두고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대형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있었죠. 네, 이 잔디 위에 무대를 설치하고 관객들도 빼곡히 입장을 했고 심지어 대량의 물을 살수하는 정말 큰 행사였는데요. 이 콘서트 직후에 잔디가 초토화가 됐습니다. 거의 고사 상태가 돼서 사실상 맨땅 같은 모습이 됐고요. 아, 그러면 관리 주체인 광주시체육회가 원상복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굉장히 의아한 부분인 게 이 경기장 대관과 관련해서 잔디 원상복구에 대한 조항이 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 이 원상복구에 대한 비용을 이제 물릴 수 있도록 이제 명시를 한 건데 이 광주시 체육회가 1,000만 원 상당의 영양제만 요구를 했습니다. 예. 2달 동안 영양제를 살포하고 잔디 파종과 배토 작업, 굉장히 소극적인 대처만 하면서 약간 시간이 약이다 이런 태도를 취했고요. 예. 이 살아있는 잔디들이 퍼지면서 좀 이렇게 살아나기를 기다린 게 아닌가 싶은데 최근 이상 기온을 감안하면 너무나 좀 아니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잔디는 결국엔 손길이 많이 갈수록 한 마디라도 더 자라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서울 월드컵 경기장 같은 경우는 지난해 잼버리 콘서트 논란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예. 이제 새만금에서 갑자기 장소가 바뀌면서 월드컵 경기장을 사용을 했고 그 당시에 모두 훼손이 됐습니다. 결국에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 10억 원을 들여서 설치했던 하이브리드 잔디를 2년 만에 전면 교체를 했고요. 광주광역시 체육회는 한가위를 2주 정도 앞두고 AFC 실사가 나왔습니다. 예. 그때 잔디 상태에 대한 우려가 나오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광주광역시 체육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9월 1일자 보도자료인데요. 예. 발표됐던 정확한 워딩을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5일부터 3일간 전문업체를 통해 가장 훼손이 심한 곳에 대해 롤잔디로 전면 보식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면 보식이라고 하면 뭡니까? 전면 보식은 보통 경기장 전체 잔디를 갈아엎을 때 쓰는 표현인데요. 예. 애초에 예산 문제로 부분 보식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좀 말장난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롤잔디 작업마저도 한 3일 정도 지연이 돼서 경기 전날 공식 훈련까지 기간이 일주일 정도밖에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 롤잔디가 뿌리를 내리고 퍼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고요. 이마저도 경기가 전체가 아니라 일부에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롤잔디를 심지 않은 구역은 흙이나 생모내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심각하군요. 네. 어떤 일인지 취재를 더 해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AFC 챔피언 리그, 엘리트 리그 스테이지가 홈에서 4경기를 치러야 하는 거고 그렇더라도 조호로하고 3차전은 용인에서 치러도 남은 2경기 이건 어떻게 치릅니까? 네, 조호르전 이후에도 11월 27일에 상하이 선화, 2월 18일에 부리람 유나이티드 FC를 상대로 홈경기가 2경기 더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광주 월드컵 경기장으로 예정된 상황이긴 합니다만 11월 중순에 아시아 축구연맹이 다시 실사를 옵니다. 이 잔디 상태 때문에 다시 방문을 하는 건데요. 예. 아시아 축구연맹에서 경기감독관이 와서 잔디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게 되겠고요. 실사 후에 경기를 할 수 있는 상태로 판단이 되면 개최 허가가 나올 것이고 만약 개선이 안 된다면 추가적으로 대체구장을 섭외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예. 이 광주광역시 체육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요. 이 오늘 광주시 통해서 추가적으로 롤잔디를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문가가 나와서 점검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최대한 빠른 조치가 이루어져서 좀 잔디가 뿌리 내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아, 예. 페퍼저축은행 이제 컵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2024 통영도드람컵 프로배구 대회가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예. 여자부는 현대건설 힐스테이트가 우승, 그리고 정관장 레드스파크스가 준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는 장소영 감독 체제로 첫 실전이었는데요. 조별리그에서 3전 전패, 승점 1점에 그치면서 좀 아쉬움을 안았습니다. 현대건설과 첫 경기에서는 2대3 풀세트 접전 끝에 패배하면서 승점 정립에 성공을 했는데요. 한국도로공사와 2차전에서는 1대3으로 패배를 했고 예. GS칼텍스와 3차전에서는 0대3으로 고배를 마시면서 이번 대회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예. 성적은 아쉽지만 그래도 나름의 희망이 또 있었습니다. 네, 외국인 선수 1순위인 바르바라자비치 선수가 아직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였고요. 이한비 선수와 이원정 선수도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장위 선수와 박정화 선수의 트윈타워가 공수 양면에서 위력을 과시했고요. 예. 한다혜 선수와 이예림 선수가 후위에서 수비 안정화에 크게 기여를 하면서 좀 새 시즌을 기대케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개막에 맞춰서 완전체가 된다면 충분히 더 강해진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에 출정식 행사도 있군요. 네, 소드람 2024-2025 V리그 개막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오늘 22일 오후 7시에 김천실내체육관에서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와 시즌 첫 경기를 치르고요. 홈 개막전은 오는 25일 오후 7시에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정관장 레드스파크스를 상대로 열리게 됩니다. 이를 앞두고 팬들과 함께 새 시즌 각오를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됐는데요. 출정식은 이번 주 수요일 오후 2시에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예. 기아 타이거즈 정규 시즌 유종의 미 거뒀습니다. 네, 지난주 월요일에 정규 시즌 최종전을 치렀는데요. NC 다이노스에게 10대5 역전승을 거두면서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올 시즌 87승 2무 55패, 승률 6할 1푼 3리를 기록했고요. 단일 리그 기준 구단 사상 최다 승리 타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예. V11을 달성했던 2017 시즌 87승 1무 56패로 승률 6할 8리를 기록했고요. 올 시즌 정말 기아 타이거즈가 잘 달려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의미 있는 기록들이 꽤 나왔습니다.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김도영 선수가 38홈런 40도루로 정규 시즌 마감하면서 40-40은 내년을 기약하게 됐는데요. 대기록을 하나 더 쓰긴 했습니다. 뭡니까? 이날 4대2로 앞선 EMR 2사 2루에서 윤도현 선수의 내야 안타에 3루수 김희집 선수의 송구 실책이 겹치면서 홈을 밟았습니다. 예. 올 시즌 143점째 득점이었고요. 아시아 프로야구 단일 시즌 최다 득점 타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1950년에 일본 프로야구 센트럴리그의 쇼치쿠 로빈스 소속 고지루 마코토 선수에 이어서 무려 74년 만에 다시 나온 기록입니다. 예. 포스트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기아 타이거즈 선수단 한국 시리즈 준비 돌입해야겠죠. 네, 정규 시즌 최종전을 마치고 사흘간 휴식을 취한 뒤에 다시 훈련에 돌입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한국 시리즈 데뷔 훈련을 시작을 했고요. 예. 미디어 데이가 예정된 20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끝나면서 이 한국 시리즈 예비 상대가 KT 위즈, LG 트윈스, 삼성 라이온즈까지 세 팀으로 압축이 됐는데요. 예. 이범호 감독은 상대가 결정되는 순간까지 치밀하게 준비할 것을 예고를 했습니다. 모레죠. 수요일 오후 2시에는 상무 피닉스와 연습 경기가 있는데 팬 여러분께 공개가 됩니다. 이 한국 시리즈 데뷔 훈련 기간 3차례 연습 경기가 있는데 모두 무료로 개방을 한다고 하고요. 워낙 많은 팬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다 보니까 개방 범위도 굉장히 큽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예매하실 수 있는데 챔피언석, 중앙 테이블석 비롯해서 대부분 구역을 오픈하고요. 오픈된 구역에 모두 매진되면 이제 상위층인 K3석도 개방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남일보 취재 2부 한규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강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